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오늘은 독재, 독재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독재나 독재자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별로 좋지 않아요. 뭔가 좀 나쁜 것 같은, 독재자 하면 나쁜 사람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독재자란 뜻은 이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독재 정치를 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나쁜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뭔가 나쁜 존재라고 우리가 느껴지긴 하지만 독재자가 나쁜 사람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독재자 중에서 나쁜 독재자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독재자는 나빴죠. 나쁜 일을 했죠. 이 독재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거나 자기 자신을 우상하거나 뭔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좋은 독재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이득, 내 주변 사람들만을 챙기지 않고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사상을 위해서 애를 쓴 독재자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해외에는 링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링컨을 독재자라고 다들 인정을 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링컨 독재자야. 그런데 그래서 뭐 독재자지만 착한 독재자, 좋은 독재자였다는 겁니다. 링컨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 박정희 이 두 사람이 독재를 했느냐? 예, 맞습니다. 독재자였어요. 근데 좋은 독재, 대한민국의 이로운 독재자였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자유독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독재를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개발독재, 우리나라를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을 배불리 먹기 위한 독재를 했다. 그래서 독재자, 이게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독재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나쁜 놈들이 많았던 거에 문제지, 충분히 독재자 중에서는 괜찮은 독재자도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그 독재자, 싱가포르의 독재자도 그래도 꽤 괜찮은 독재자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개인의 사리사욕을 잘 챙기지 않고 이 권력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독재의 권력을 어떻게 썼느냐, 여기에 따라서 착한 독재자인지 나쁜 독재자인지, 그 나라의 이로운 독재자였는지 그 나라의 해로운 독재자였는지가 갈라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자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어제까지는 왕조, 오늘부터는 민주주의, 이런 나라는 없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대한민국 어떻죠? 지금 이 시대,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있는 대한민국, 제대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나요?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인가요? 아니에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중입니다. 이러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를 잘 만들어 나가는 중에 미끄러져서 내려가면은 또 독재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이상한 가치관을 가진 국가로 될 수도 있고, 국민들이 똑똑해서 잘 만들어져 나가다가 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서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는 그런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처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 자유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손에 꼽아요. 아주 위에 있는 선진국들만 좀 하고 있지, 대부분의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일제 치하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이때쯤, 그때 갑자기 오늘 같은, 오늘 정도 수준의 민주주의가 떡하니 나타날 리가 있나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나요? 없죠.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이승만도 있었고 박정희도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의 잣대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정치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자마자 그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이 여러 가지 이념 중에서 어떤 이념이 좋은 이념인지, 어떤 이념이 그 국가를 풍요롭게 만드는지 증명이 되지 않는 그 시대 때 그야말로 이승만이라는 천재가 나타나서 자유주의라야만 국가의 미래가 있다라고
확정을 지은 거예요. 그 사람이. 민주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던 그야말로 조선의 국민들에게, 조선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계, 시장경제라는 이 체제를 그냥 떠안겨버린 그런 지도자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이승만이라는 정치, 외교에 있어서 천재적인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원맨쇼였죠. 이승만이라는 선각자의 원맨쇼로 대한민국이 공산화 될 뻔했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온갖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갈아엎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이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때는 지금 이렇게 발달한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주의가 뭔지도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 시절에는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특단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던 겁니다. 아, 내가 대통령을 계속해서 좀 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좀 더 강력한 권한을 쥐고 행사를 했던 겁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승만은 독재라는 권력을 이용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런 거예요. 이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박정희 시절이 왔죠. 박정희도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군인이었던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야말로 그 이후에 권력을 잡았고 유신이라는 독재를 시작을 했어요. 유신을 그럼 왜 했냐? 박정희는 왜 대체 유신이라는 걸 했냐? 그때도 비슷해요. 공산주의 세력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조카통일을 하려고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더럽게 썩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집단들이 다 해먹어. 그야말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적으로 본인이 아주 강력한 독재 권력을 쥐고 그야말로 강력한 개발 독재를 감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취지는 대부분 좋아요. 모든 전 세계의 나쁜 독재자나 좋은 독재자나 취지는 다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취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한 행동 그리고 그 결과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승만의 결과는 어땠나요?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죠. 이게 결과예요. 이승만이 없었다고 하면은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이승만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똑같이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승만은 강력한 힘을 필요로 했고 그것을 힘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의 가치를 지켜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나라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를 내가 한번 일으켜보고 싶어.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을 굉장히 억압해 가면서 그야말로 자신이 철권을 쥐고 억압해 가고 독재를 해가면서까지 우리나라를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인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박정희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거다. 박정희가 한 거는 사실 별로 없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2002년에 히딩크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4강으로 이끌었죠. 그럼 똑같이 히딩크가 한 건 별로 없어. 별거 없어. 그때 우리나라 그 태극전사들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4강 진출했던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민족인데 왜 지금 북한은 저러고 있어요? 똑같은 민족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북한은 저렇게 찌질하게 정말 세계 최빈국으로 살고 있죠? 정치 지도자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박정희가 우리나라를 산업화하려고 할 때 그때 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 김대중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를 농업국가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박정희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공업국가로 간다. 라고 하면서 포스코, 삼성,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런 거를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야말로 경제를 대통령 권한으로 밀어붙여서 경제를 살려낸 겁니다.
거기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은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자신이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경제인들을 데려다가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데 써먹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날 재벌들이 생겨난 것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독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직 지금 이 순간까지는 문재인의 독재가 완성이 되진 않았어요. 문재인이 지금 독재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100% 완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 문재인을 독재자라고 하기에는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대로 조금만 방치를 하게 되고 문재인이 하려는 게 모든 퍼즐이 완성이 되는 순간 문재인은 좌파 독재 권력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좌파 독재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이 문재인의 독재를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이 두 전 대통령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챙긴 게 없어요. 뭐 재산을 축적을 한 것도 없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특별히 챙겨준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한 독재를 한 것이다. 그것이 결과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독재는 어떤 거예요? 이미 자기 자식들, 자기 딸, 자기 주변 사람들 다 헤쳐먹고 있어요. 친문 인사들이 지금 대놓고 막 마구마구 헤쳐먹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정권 잡은 지 2년이 되는데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경제는 풍비박산나고 외교, 안보, 뭐 경제, 국방 뭐 하나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이 다 폭망을 하고 있죠. 이것이 결과예요. 이렇게 폭망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독재 권력까지 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독재 권력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이 문재인을 막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자유한국당의 특히 황교안 당대표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군가는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무슨 독재를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과연 유신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참 의문이에요. 유신이 독재가 아니라고 할 건가요? 그거를 우파가 아닌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유신은 독재예요. 독재 권력이었어요. 박정희,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독재를 안 했나요? 독재는 했지. 독재를 한 건 맞아요. 독재를 한 거는 맞지만 여기서 얻은 이 독재 권력을 순수하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만 썼다. 다른 데 쓰지 않았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승만과 박정희입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만든 대통령 이승만, 국부죠. 대한민국의 아버지 이승만, 그리고 부국 강병의 대통령,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한 그야말로 옛 속담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임금도 구제할 수 없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백성들의 가난을 구제를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영웅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부국 강병,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안겨준 대통령이다. 무엇으로? 독재 권력으로.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독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독재의 칼을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쓴 아주 위대한 두 영웅이다. 저는 그렇게 이 두 대통령을 평가를 합니다. 독재, 독재자라는 단어. 이 단어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인정을 하고, 그러나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링컨처럼 독재자였지만 정말 훌륭한 독재를 했다.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독재를 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